들어갑니다. 1문단, 인간의 몸은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성장과 증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돌연변이 세포는 빠른 성장과 치윤성 성장을 보이고 성장이 억제되지 않아 과대하게 증식하면서 체내 각 부위에 확산되고 전이되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악성 종양이 바로 암이다. 까지 중간에 설명 안 했지만 각주 눈으로 확인하고 오셨어야 했고요. 돌연변이 세포 중에서 악성 종양인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암은 한 개의 정상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전이 능력이 강하고 빠른 돌연변이 세포들이 발생하여 축적된 것이다. 정상세포에는 성장과 증식 과정을 조절하는 기제가 있다. 암세포 역시 세포의 한 종류이지만 이러한 기제에 이상이 생겨 암세포의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위에 내가 밑줄 그은 성장과 증식 과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게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은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과 견주어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정상세포라면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증식하게 될 텐데요. 암세포의 경우에는 그 과정 중에 특정한 기제에 문제가 생겨요 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2문단,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를 세포주기라고 한다. 세포주기는 G1기, S기, G2기, M기의 과정을 거친다. G1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4개의 과정, 세포주기의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G1기 있고요. 그 다음 S기, G2기, M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G1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 DNA를 복제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이 시기에는 물질 대사를 통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S기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진다.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2개의 딸 세포는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포가 성장한 뒤에 분열, 하나의 세포가 크기가 커진 뒤에 2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였고요. S기에서 2개의 딸 세포에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주기 위해서 DNA가 2쌍으로 복제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G1기는 그 복제 과정에 대한 준비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2기에서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고 세포는 계속 성장하면서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 소관이 재배열된다. M기에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2가닥으로 된 염색체를 볼 수 있다. 미세 소관이 염색체를 붙잡아 세포의 양 끝으로 잡아 끌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2개의 딸 세포로 분리된다. 까지가 세포 하나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하나의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당연히 읽으시면서 오른쪽에 그림 자료, 시각 자료가 주어졌으니까 매칭시키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셨어야 했고요.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불만인 것은 지금 단계 자체가 딱 4단계인 것처럼 그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 G1기, S기, G2기, M기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M기에 대한 설명에서 이 시기에는 2가닥으로 된 염색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림 지금 보시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더라도 이 그림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었고 이때 말하는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생긴 이게 지금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2가닥의 염색체였던 것이 분리가 되고 나면 1가닥씩으로 2개의 딸 세포에 나뉘어진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즉, 이 그림에서 2가닥으로 된 염색체가 발견되는 이 그림부터가 모두 M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에 그 앞 과정에 해당하는 3가지 단계를 적용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만이에요. 관련 그림 자료를 잘못 주셨다고 생각해요. M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시 살펴봅니다. M기에는 세포 분열,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가 2개로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미세 소관이 염색체를 붙잡아서 양쪽으로 잡아 끌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양쪽 끝에서 염색체들을 잡아 끌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미세 소관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2개의 딸 세포로 분리가 된다. 원래 있었던 하나의 세포를 모세포, 엄마세포라고 부르고요. 그로부터 분리된 2개의 세포를 딸 세포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거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3문단으로 내려갑니다. 3문단, 세포 주기의 전 과정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 주기에는 확인 지점이 있어서 세포 주기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 부분을 1문단에 있었던 표현이랑 연결해 주셔야 되죠. 1문단에 하단부에서 얘기했던 성장과 증식 과정을 조절한다는 표현이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정상세포는 이러한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중간중간마다 확인 지점이 있는데 주요 확인 지점으로는 G1기 확인 지점과 G2기 확인 지점, 그리고 세포 분열 단계에서 나타나는 M기 확인 지점이 있다. S기를 제외한 3가지 단계에서 모두 확인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각 확인 지점에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과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인 CDK가 결합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CDK가 활성화됨으로써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화된다. 괜히 길고 복잡한 단어 나왔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간략하게 처리하세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 사이클린에 의존하는 인산화 효소에 해당하는 CDK라는 아이가 있어서 사이클린이랑 CDK가 결합을 하면 말 그대로 사이클린과 CDK가 결합한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CDK가 활성화되면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화된다 했으니까 뒤에 있는 표현은 순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사이클린은 세포 주기의 각 시기마다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는데 사이클린이 합성되어 일정 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CDK와 결합하고 사이클린이 분해되어 농도가 떨어지면 CDK와 분리된다. CDK는 사이클린과 달리 세포 주기 동안 계속 비슷한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이클린은 CDK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까지 정보 정리하고 갈게요. 어떤 경우에 CDK 결합이라는 현상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사이클린이 합성되어서 사이클린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CDK와 결합하게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사이클린의 변화에 따라서 CDK와의 결합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 문장 다시 보시면 CDK는 사이클린과 달리 세포 주기 동안 계속 비슷한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CDK 자체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이클린이 CDK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CDK 활성이 결국 사이클린과 CDK의 결합을 야기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 CDK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요. 단지 사이클린의 변화에 따라서 CDK가 활성화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세포 주기의 과정을 계속 진행시킬지 말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확인 지점인 거였고요. 그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는 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이때 사이클린이 CDK와 결합을 하느냐 마느냐 내지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일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론적 베이스고 지금부터 실제 각각의 확인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구체화해 주는 거예요. G1기 확인 지점에서는 사이클린 D와 CDK가 결합한 G1 CDK가 활성화되어 DNA의 손상 유무,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 등이 확인됨으로써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말하는 G1 CDK는 사이클린과 CDK가 결합한 거니까 사이클린 CDK 복합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국 이 복합체의 활성화에 따라서 세포 주기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이때는 이러한 복합체가 활성화되어서 DNA의 손상 유무를 판단할 거고요.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있는지 같은 걸 확인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G1기 확인 지점이니까 잠깐 이 문단 다시 올라갑니다. G1기는 세포 주기의 첫 단계여서 세포 주기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S기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DNA 복제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다시 내려오면 그렇기 때문에 G1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세포 주기를 이대로 시작할까요 말까요 라는 신호가 있었는지, 그리고 DNA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DNA가 손상되지 않아야 그 다음 단계인 S기로 넘어가서 DNA를 복제를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어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 가령 DNA에 손상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세포 주기를 일단 진행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올 거죠. DNA 손상이 있다면 특정 단백질에 의해 CDK의 활성이 억제되는 작용이 나타나거나 사이클린을 분해하는 작용이 나타나서 세포 주기가 정지된다. 문제가 있으면 주기를 정지시킨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
당연하다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있는 표현들, CDK의 활성이 억제되거나 사이클린을 분해해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킨대요. 그대로 앞에 있었던 이론적 내용 다시 끌고 오셔서 이해해 주셨어야 했죠. CDK의 활성이 억제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복합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사이클린이 분해가 되면 어땠냐 하면 CDK와 분리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포 주기가 정지된다. 세포 주기의 정지 후에 DNA 복제 및 수성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작용으로 DNA 복구가 이루어지면 세포 주기는 계속 진행된다. 정지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DNA를 고칠 수가 있나 봐요. 이러한 고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DNA가 이제 손상이 없어져서 다시 정상 DNA가 되니까 그 뒤에야 다시 주기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mCDK의 활성화로 DNA 복제와 DNA 이상 여부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가 확인된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2가지입니다. 다음 확인 지점으로 갔더니 복합체의 명칭이 바뀌었네요. G1기 확인 지점에서는 G1CDK였는데요.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mCDK다 하는 거 좀 특이점이죠. 그리고 G2기가 다시 이 문단. DNA 복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G2기에서 확인하는 사항에 DNA 복제와 DNA 이상 여부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이때 말하는 DNA 복제와 DNA 이상 여부는 S기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진행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준비하는 게 G2기의 역할이니까 그것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결국 S기와 G2기에서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다 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계속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mCDK는 사이클린 B와 CDK가 결합한 복합체인데 M기 확인 지점에서도 활성화되어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가 점검된다. 지금 읽으신 문장은 M기 확인 지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찬가지 M기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말 그대로 그 세포 분열에서 그 염색체가 분리되어야 세포가 분열되는 거였잖아요.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확인 지점들에서 제대로 점검되면 세포가 함부로 증식할 수 없다. 내가 여기에 물결줄을 긋는 이유는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목적이었으니까요. 정상 세포들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되면 함부로 증식하지 않는다. 근데 일문단에 의하면 돌연변이 세포에서 초래되는 일부 악성 세포들은, 암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서 세포가 함부로 증식을 해버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암은 G1기, G2기, M기에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세포 주기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작용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다는 얘기는 세포 진행 주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말인즉슨 사이클린 CDK 복합체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겠네요. 실제 암 조직을 분석해보면 사이클린의 농도 수준이 CDK와 결합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고 CDK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는 돌연변이 세포의 증가를 볼 수 있다. 했던 말 반복이죠? 사이클린의 농도가 높고 CDK의 활성화를 억제하지 않으면 결국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복합체도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니까. 적정한 지점에서 정지시키는 조절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놓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약간 별개의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한편, 성장인자는 분자 신호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준다.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까지 읽었던 확인 지점들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등장한 거예요. 성장인자. 그중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질 계통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질 계열은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우리가 읽을 글에서 다루는 성장인자는 단백질인가 봐요. 세포막에는 성장인자와 결합할 수 있는 특정한 수용체가 있다. 이 수용체는 단백질 계통의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의 핵에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읽으면서 뭔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인지했고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넘버링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성장인자는 첫 번째, 세포막에 이 성장인자와 결합할 수 있는 특정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는 말 그대로 성장인자를 받아들이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수용체가 단백질 계통의 성장인자와 결합하면 활성화돼요. 이렇게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의 핵에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생물 지문이다 보니까 세포막에 수용체가 있다는 표현, 세포의 핵에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표현, 위치와 관련된 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여튼 성장인자가 신호를 보내서 세포를 성장시키거나 분열을 시킬 건데, 얘가 그런 신호를 보내려면 세포막에 있는 특정한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합한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둘이 합쳐져서 활성화된다라는 내용 자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세포에서 핵과 세포막 사이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수용체에서 인식한 정보는 일련의 신호 전달 반응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사인자에 의해 성장이나 증식 신호가 핵까지 전달된다. 그러면 다시 위에서 넘버링했던 2번 과정 이후에 세포의 핵에다가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이때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 전사인자라고 불리는 다른 친구네요.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성장인자는 수용체와 합쳐져서 세포에게 성장하세요, 분열하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존재고요. 그 신호를 보내는 주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그 신호를 발송을 하면 실제로 신호를 옮기는 건 전사인자가 되는 거예요. 신호를 발송하는 주체와 신호를 전송하는 그 배달자, 배달부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 잃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장인자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서 성장과 분열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야 세포가 함부로 증식을 하게 되겠죠. 정상적인 수용체는 성장인자와 결합할 때만 활성화된다. 하지만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면 그 구조가 변화해서 성장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화된다. 이때 말하는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화된다는 것은 얘네가 끊임없이 성장하세요, 증식하세요 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니까 암세포의 수용체에 이러한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 또는 증식되는 것이다. 오문단, 암은 이와 같이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의 이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세포에 비정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나 세포가 노화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 자살 같은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정상세포라면 스스로가 뭔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혹은 세포가 충분히 늙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 자살 같은 게 일어나야 정상적인 건데 그런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암이 발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암은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방법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다. 암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정리. 2문단에서 4문단까지는 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확인 지점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사이클린의 농도가 계속 변화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이클린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혹은 CDK의 활성화가 억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억제되지 않아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과하게 활성화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성장 및 분열을 중간중간에 정지시키지 못해서 그 과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세포의 과한 증식이 일어나는 거였고요. 혹은 4문단에 있었던 것처럼 성장인자가 하는 행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정확하게는 성장인자가 있는 경우에만 신호를 내려야 되는데 성장인자 없이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해서 성장에 관련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한 증식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마지막 5문단에 있었던 게 세포 증식 과정 이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였던 거고요. 세포 자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죠. 결국
위에 있었던 내용은 세포가 과하게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만들어진 세포가 제대로 없어지기만 했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만들어지는 세포가 제대로 없어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거였어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암과 관련된 개념들을 서술한 후 암의 여러 가지 종류를 분류하여 제시한 적이 없죠. 종류별로 나열한 적 없으니까. 2번,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대하여 정상세포의 성장과 분열 과정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과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암세포가 발생된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4번, 암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뒤에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없고요. 5번, 암의 성장, 증식과 정상세포의 성장, 증식이 보여주는 차이점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지는 않았죠. 2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미세소가는 G2기에 재배열되고 M기에는 염색체를 붙잡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 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미세소관이 G2기에 재배열된 뒤에 M기에 염색체를 양쪽 끝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사실상의 세포 분열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2번, G1기 단계에서 손상이 확인된 DNA는 효소들에 의해 복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었고요. 3문단에 언급되어 있었죠. DNA 복제 및 수선 작용이 이루어지면 DNA가 다시 복구되는 거고요. 그 뒤에 다시 정상적인 세포주기 과정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3번, G1기를 지난 정상세포는 DNA 복제 이후의 세포주기부터 성장하지 않는다. G1기에서만 세포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G2기에서도 세포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G1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다. 3번이 정답. 4번, 성장인자와 결합한 수용체가 핵에 보내는 신호는 전사인자를 통해 전달된다. 잘 구별해 주시라고 했죠. 성장인자는 신호를 보내는 주체의 하나고요. 전사인자가 으쌰으쌰 그걸 배달하는 배달부였으니까 4번도 역시 맞는 말. 5번,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특정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되었는지가 확인된다. 맞는 말, 원래 G2기에서 하는 일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G2기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G2기 확인 지점이었죠. 3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서 암세포가 유발된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때 이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다는 건 확인 지점마다마다 점검을 해서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적절한 경우에 정지를 못 시킨다는 표현이었고요. 정지를 못 시키는 이유는 정지시킬지 말지의 여부, 계속해서 진행할지 말지의 여부는 결국 CDK 사이클린 복합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선지 고르러 가시면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세포 주기에서 세포에 문제가 있어도 그 확인 지점에서의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가 된 것이다. 나머지 선지 확인하러 가시면 1번, 하나의 세포가 사멸하지 않는 돌연변이 세포가 된 상태이다. 하나의 세포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포가 죽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고요. 세포가 사멸하지 않는 건 마지막 5문단에서 언급됐던 내용이니까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2번, 세포 주기에서 확인 지점이 사라져 세포 주기가 빨라진 상태이다. 세포 주기에서 확인 지점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그 지점 자체가 없는 경우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3번, 세포 증식 과정에서 DNA 복제가 2배 넘게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2배 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착실하게 2배씩 이루어지긴 할 건데 그 2배가 적당한 주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발생하는 거죠. 4번, 세포 주기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백질의 양이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상태이다. 물론 이때 말하는 단백질은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문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이클린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거고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이클린이 너무 과하게 공급되는 상태일 때 이루어지니까 4번 선지도 틀렸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암세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원인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2번, 암세포는 정상적인 성장인자의 작용이 없어도 성장하고 증식할 수 있다.
사문단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정상적으로라면 성장인자가 신호를 보내야 성장하고 증식하게 될 건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성장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증식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상태였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네요. 3번, 암세포는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고 전이된 부위에서 빠르게 성장한다 라는 개념 설명이 1문단에 적혀 있었죠. 4번, 암세포의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지 않으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은 계속되지 않는다.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지 않으면 성장인자와 수용체가 결합해서 보내는 그 신호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그 앞에서 확인 지점마다의 문제가 생겨도 성장과 증식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수용체가 정상적이어도 확인 지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4번이 틀린 말. 5번, 다양한 돌연변이 세포가 축적된 암은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정확히 2문단과 3문단에서 읽었던 확인 지점과 관련된 내용이죠. 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아래 도표는 첫 번째 G1기에서 두 번째 G1기까지 세포, 가나의 세포 주기를 차례로 관찰하면서 확인 지점의 사이클린 CDK 복합체의 농도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PQ는 각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화되는 농도 수준이다. 그러면 결국 PQ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확인 지점에서의 농도가 이 수준보다 작으면 복합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세포 주기가 정지하게 될 거고요. 이 수준에 도달을 하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본문에 의하면 이 수준보다 높은 농도가 지속되면 문제가 생긴다 했으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밑에 표 확인하러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원래는 실제 복합체의 농도가 복합체가 활성화되는 수준인 P와 같았었는데요. 그 뒤에 변화가 생겨서 복합체의 농도가 더 떨어지게 된 거죠. P와 Q는 고정된 기준치니까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체의 농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사이클린과 CDK가 서로 분리되었다는 말이 될 거고요. 말인즉슨 사이클린이 분해가 되어서 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이클린이 분해가 되고 나면 복합체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미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합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정지 상태에 돌입하게 되겠네요. 나머지 칸이야 전부 다 기준치와 동일한 수준의 농도니까 세포 주기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하게 적혀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마찬가지 원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농도여서 복합체가 활성화되어서 주기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 이제 그 수준보다 복합체의 농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은 사이클린이 합성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린이 합성되고 난 뒤에는 적정 수준의 기준보다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되었으니까 세포 주기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돌연변이 세포가 계속해서 과하게 증식되게 되겠죠.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세포 가의 첫 번째 G1기에서 세포 주기가 정지되는 시간이 일어난다. 변화 이후에는 정지 상태가 발생하는 거였으니까 맞는 말. 2번 세포 가의 첫 번째 G1기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D 단백질의 분해가 나타났다 하는 거 아까 우리 확인했죠? 3번 세포 가의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G1기에서 낮아졌던 CDK의 농도 수준이 증가했다. 좋은 함정이에요. CDK의 농도에 관련해서 지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CDK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이클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클린만 농도가 크게 바뀌고 그에 비해 CDK는 계속해서 비슷한 농도로 유지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CDK의 농도는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4번 세포 나는 M기 확인 지점에서 CDK 효소 활성이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사이클린이 과잉 합성되어서 정지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맞는 말이 되네요. 5번 세포 나의 M기 확인 지점에서는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가 점검되지 않을 수 있다. 원래 M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재 M기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5번도 마찬가지 맞는 선지가 됩니다.
6번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과정이 발생한다 할 때의 발생은 이러한 사건이 그야말로 생겨나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걸 감안해서 정답 찾아보시면 산사태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생겨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번과 3번 선지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교나 사조가 일어나다라고 해서 특정한 경향이 발생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3번 박수소리가 일어났다는 박수소리라는 소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2번과 구별하기 어려운 선지이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사태와 과정이 그나마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서 지각할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을 다룬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실용적 학풍보다는 산사태가 더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